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사는 최준명입니다. 현재 아칼리는 승률 46% 심해에 박혀 있습니다. 이는 11.14 패치에 아칼리가 너프를 당한 이후로부터 변함없는 승률이죠. 저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했고 드디어 밟은 아칼리를 건져 올렸어요. 발걸음 분쇄기는 전사용 아이템입니다. AP 능력치도 없고 심지어는 아칼리에 쓸모없는 공격 속도를 주는 아이템이죠. 그런데 아칼리가 이 아이템을 갈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것일까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11.13 패치는 프리시즌 제2장이라고 할 만큼의 대격변의 패치였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이속 밸류를 줄이고자 라이엇에서는 여러 이속 관련 아이템에 너프를 주었고 그 대상에는 밟은 또한 포함되었어요. 밟은 사용 효과에 돌진이 사라지는 대신 움직이면서 쓸 수 있게 되었으며 둔화율, 둔화시간, 피해량은 증가하고 재사용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맞췄을 때의 리턴이 극대화되었죠. 이로 인해 예전에 세트, 다리우스, 가렌 등 여러 뚜벅이들이 주력으로 가는 아이템에서 기동성이 높은 챔피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피오라, 이렐리아, 리븐 등 기동성이 좋은 여러 챔피언들이 가더라도 문제없는 아이템이 되었죠. 잠깐만요. 기동성이 좋고 AD 개수가 있는 챔피언이라면은 아칼리가 있잖아요. 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약팔이도 아니에요. 실제로 아칼리는 협곡에서도 독보적인 기동성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궁극기 이탈을 제외한 모든 스킬에 낮지 않은 AD 개수가 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뚱맞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11.14 패치로 사라진 EQ 콤보를 이 발분 콤보로 재현할 수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발분을 가는 명분은 될 수 있어도 굳이 발분을 써야 할 이유는 되지 않죠. 그렇지만 아칼리가 발분을 써야 할 이유는 의외로 충분합니다. 우선 현재 아칼리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11.16 패치 기준 탐켄치를 제외한 탑 1티어 챔피언들은 모두 스플릿에 특화된 챔피언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라인 클리어가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인 클리어 능력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챔피언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며 선푸시 주도권도 잡지 못하죠. 기존의 균열 아칼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거드라를 가는 템트리가 통계상에 잡히기는 해도 비싼 가격과 낮은 효율의 하위템들 그리고 능력치가 체력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그리 좋은 모습을 보이는 아이템은 아니었죠. 그리고 애초에 거드라를 1코어로 바로 올리는 것 자체도 무리가 있기도 하고요. 결국 빠른 라인 클리어는 물론이고 교전에서도 뒤지지 않을 아이템이 필요한데 마침 11.13 패치로 바뀐 발분이 있었네요. 알찬 하이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Q 발분으로 한 번에 원거리 미니언을 지을 수 있는데도 재사용 대기 시간은 스킬 가속이 적용되는 15초밖에 되지 않죠. 라인 클리어가 빠르니 탑뿐만이 아닌 다른 라인에 개입하는 것도 쉬워지며 쿨타임이 짧으니 합류 이전에 써도 도착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죠. 교전에서도 광역 둔화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게 다가오고요. 이처럼 발분은 라인 클리어뿐만이 아니라 라인 클리어로 인한 합류 싸움 그리고 광역 둔화를 활용한 교전에서의 우위를 쉽게 점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하지만 이쯤 되면 당연히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은 얼마나 나오는데? 흔히 사람들은 발분의 딜이 균열과 비교했을 때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는 맞는 말입니다. 9렙 기준으로 상대 방마저를 40으로 맞추고 풀콤보를 넣었을 때 80 정도가 차이가 나죠.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3,200원인 균열과 비교했을 때 100원 비싼 가격을 생각하면 작은 차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빌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위템을 맞추었을 때 라인 클리어 능력과 광역 둔화 뿐만이 아니에요. 아칼리가 버티기 힘든 극초반부터 궁극기를 배운 이후 라인전이 끝날 때까지 초반 라인전 단계의 약점은 없애면서 교전 능력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이 템트리를 추천하는 또 하나의 이유죠. 흔히 사람들은 주문력만이 아칼리에게 맞는 능력치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초반 아칼리에게 있어서 더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능력치는 공격력이에요. 이유라면 초중반까지는 스킬보다 평타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AP와 AD가 주는 능력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란의 검과 도란의 반지는 딜 차이가 매우 커요. 심지어는 도란의 방패로 시작해도 도란의 반지와 별 차이 없는 딜이 나오죠. 라인전 초반에는 일반 평타를 우겨넣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니 실전에서는 이보다 딜이 더 크게 차이가 나겠죠. 특히 맞딜만큼은 초반부터 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아칼리이기에 이러한 딜 차이는 킬각을 만들 때도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도란의 검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란의 검은 때려야지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죠. 도란의 검에 붙은 모든 피해 흡혈은 적에게 피해를 주어야지만 효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칼리가 일방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높은 효율을 보이지만 그와 반대로 견제를 당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는 도란검의 효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특히 초반 라인전이 약한 아칼리에게 있어서 한번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이후로 쭉쭉 밀리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그렇게 탑에서도 한정된 상황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발분을 올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지가 하나 더 주어지는데요. 바로 롱소드 3포션 스타팅이죠. 롱소드 3포션은 앞서 말했던 단점을 상쇄하면서도 도란검의 긍정적인 면만을 챙기는 아이템입니다. 공격력이 도란의 검보다 2나 더 높아 좀 더 공격적인 맛들이 가능하면서도 3개의 포션은 도란검의 체력과 모든 피해 흡혈의 회복값을 압도적으로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아칼리가 라인전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인 낮은 초반 체력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라인전에서의 피로도를 상당히 덜어줍니다. 또한 밟은 하이템으로 롱소드가 있기에 3,300원으로 기존 균열보다 비싸다는 단점까지 덜어낼 수 있고요. 그렇게 충전형 물약은 고려되지 않아요. 골드적으로는 이득을 취할 수 있더라도 유지력을 바탕으로 딜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밟은 아칼리의 초반 공격력 능력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철가시 채찍이 나온 이후에는 딜교가 훨씬 수월해지죠. 높은 공격력에 사용 효과로 주는 피해에도 정복자 스택을 쌓을 수 있었으니까요. 초반 아칼리의 딜은 최고치를 찍죠. 이때만큼은 감전 극딜 아칼리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밀리지 않는 압도적인 딜링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마무리 딜이 궁 2타에 치중된 AP의 하위템과는 달리 굳이 궁극기 2타를 쓰지 않더라도 충분한 딜이 나오는 AD 하이템이기에 이러한 궁 2타 의존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콤보 시간도 줄어들고 이후 아낀 궁 2타는 도주, 추격, 어느 방면으로나 쓰일 수 있어요. 이러한 AD 하이템만이 얻을 수 있는 압도적인 초반 이득으로 인해 발분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뽑은 발분도 광역두나와 라인 클리어라는 메리트가 있고요. 하지만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발분 말고 선열을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선열은 발분과 같이 롱소드로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채찍을 공유하며 무엇보다도 상위템으로 조합했을 때 아칼리에게 불필요한 공격 속도 대신 더 높은 체력과 이른 체력들의 공격력 상승까지 주니까요. 물론 두나는 사라지지만 대신 얻는 체력 회복 효과는 진입하는 아칼리에게 있어서 더 어울릴 테고요. 발분보다 딜이 높음은 물론이고 라인 클리어도 여전하니 아칼리에게 있어서 선열을 안 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열은 아칼리와 플레이 스타일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선열은 적극적으로 교전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적은 피해서도 단숨에 역광강이 가능한 챔피언에게 어울리는 아이템인데요. 언뜻 보면 아칼리에게도 맞는 소리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유라면 아칼리는 장막을 활용한 핑퐁 위주의 플레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아칼리가 한타 때 진입을 하는 것은 누구를 콕 집어 쫓는다기보단 자신의 핑퐁 범위 안에 적들을 두기 위해서인데요. 우수한 기동성과 장막을 활용한 핑퐁으로 맞딜보다는 일방적인 딜교환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이게 아칼리가 여타 암살자와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자 선열이 어울리지 않는 이유예요. 적을 쫓으며 적극적인 교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기에 선열을 써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여타 챔프들에 비해 낮죠. 또한 장막 속에서 선열을 써야 할 타이밍도 애매하고요. 그렇기에 아칼리가 발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확고합니다. 전투 도중이 아닌 전투에 진입하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광역두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에 반해 선열은 타이밍을 잡기도 힘들고 쓰더라도 이득을 보기가 힘들죠. 특정 상황에서는 선열이 더 좋을지언정 발분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더라도 기대감만큼의 리턴을 받을 수 있기에 이를 코어템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발분에 달린 공격 속도도 막상 사용해보면 쓸모없는 능력치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CS나 몬스터를 먹을 때 그리고 포탑을 철거할 때 속도를 높여줄 뿐만이 아니라 패시브 평타 속도 또한 높아져 전체적으로 콤보가 빨라지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아칼리의 초반 교전 능력을 극도로 끌어올려주는 아이템인 만큼 단점도 확실하죠. 이때 망하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물론 이건 다른 아이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발브는 그 정도가 심하죠. 롱소드 채찍까지 뽑은 아칼리의 초반 전성기 딜은 이후 온기가 필요한 자의 도끼, 점화석을 뽑으며 점점 평균을 향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망하게 되면 이 구간을 지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늦게 뽑힌 발브는 장점인 라인 클리어 능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요. 물론 이는 심하게 망했을 때 이야기고 심각하게 망하지만 않으면 거의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째서 발분을 가는지 그 계기와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는 템트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발분 빌드는 AD 빌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지만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악포, 존야, 모래를 섞는 모습은 오히려 AP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빌드이죠. 이유라면 AD 아칼리가 갖는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평타의 비중이 높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평타의 활용도가 적어지고 스킬들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는데요. 특히 궁극기 2타의 활용이 중요한 아칼리에게 있어서 AD만 올리는 아칼리는 암살과 폭딜, 그 어떤 것도 챙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AD로 얻는 능력치는 AP에 비해 한정적입니다. 처음이야 얼마 차이 나지 않겠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심해지죠. 또한 AD 아이템들의 대부분이 아칼리와 상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어요. 아칼리의 평타 활용도는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물론 패시브 평타가 있긴 하지만 이렐리아, 피오라, 잭스 등의 챔피언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AD 아이템들의 대부분은 효과와 평타와 관련되어 있죠. 아칼리가 올리더라도 볼 수 있는 효율이 낮아요. AD 아이템 자체가 주는 적은 능력치와 후반 아칼리의 적은 평타 활용도 때문에 AD 아칼리는 잘 크더라도 한계와 유통기한이 뚜렷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1코어 초반 아칼리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AD 아이템을 올리고 이후로는 AP 아이템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로 템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초반 시작템은 앞서 말했듯 롱소드 3포션으로 시작합니다. 아이템을 올리는 기본적인 순서는 강철가시 채찍, 온기가 필요한 자의 도끼, 점화석이지만 만약 돈이 모자라서 강철가시 채찍의 하이템을 곡괭이조차 살 수 없다면 롱소드를 하나 더 구매해주시고 그러고도 돈이 350원이 남는다면 아무개인장까지 가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위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검과 루비 수정 대신 롱소드와 아무개인장을 가는 이유는 초반 아칼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함이에요. 밟은 아칼리는 초반 AD의 강력한 맞딜 능력을 토대로 하이템부터 이득을 보는 템트리인데 단검이나 루비 수정을 사면 이때 넣을 수 있는 딜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에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롱소드 하나와 적응형 능력치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효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AP 아이템인 인장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린 롱소드는 초반에 잘 써먹다가 중무료도 올릴 수 있죠. 이때 상대방이 이렐리아, 사일러스, 아트록스 등 체력을 회복하는 챔피언이라면 최소한 곡괭이 이후에 망가개구를 하나 더 올려주시고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이기고 있으면 마법사의 신발을 추가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초반에 중력을 가지 않는 아칼리가 어째서 마간신을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칼리의 모든 스킬들이 마법 피해이기 때문이에요. 아칼리는 초반에 AD로 올리더라도 5대1 수준으로 마법 피해 비중이 물리 피해보다 매우 높기에 AD라 할지라도 마법 관통력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간중간 잡템을 섞는 이유는 롱소드 채찍의 초반 전성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템을 섞어주게 되면 게임 시간 9분에서 10분에 9레벨 기준으로 Q 채찍만으로도 밟은처럼 라인 클리어 효과를 볼 수 있죠. 큰 이득을 보았을 때 바로 발분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롱소드 채찍 타이밍 때 이처럼 아이템을 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인 클리어도 가능하면서도 딜은 투자가 더 높으니까요. 만약 1코어 완성 이후 마관신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마관신을 올려주시고 2코어는 상황에 맞추어 구매해줍니다. 먼저 상대팀의 AD가 압도적으로 성장했거나 AD 비중이 높으면서 AP가 힘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죽음의 무드로 올려주세요. 악마의 포옹보다 가격이 100원 비싸긴 하지만 높은 공격력과 방어력 그리고 스킬 가속을 골고루 가지고 있으며 또한 물리피해의 35%를 출혈딜로 바꾸는 효과 그리고 킬가녀 시 그 출혈딜을 없애며 회복하는 효과는 아칼리가 전장에서 끈질기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죠. 밟은 딜까지 올려주는 것은 덤이고요. 하지만 출혈딜 때문에 한 대라도 맞으면 장막에서 잔상이 보이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죠? 솔직히 말해서 거의 신경 쓰이지 않아요. 물론 안전하게 모습을 가리고 도망가는 상황에서는 신경 쓰일 수 있으나 복잡한 교전에서는 아칼리가 진입을 하고 장막을 깔더라도 이미 대부분 스킬을 맞게 되기 때문에 잔상이 보이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게다가 출혈딜로 인해 모습을 보여주는 주기는 그리 짧지 않으며 잔상이 보여도 아칼리가 성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하고요. 무엇보다도 잔상이 보여서 손해를 보는 경우보다 목숨을 챙겨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죽음의 무도를 구매하는 것이죠. 아이템 순서는 돈이 되면 곡괭이, 콜필드의 망치, 쇠사슬조끼 순으로 올리지만 방어력이 급하다면 쇠사슬조끼를 먼저 구입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으로는 상대 AD의 비중이 높지 않아 중무를 올리지 않을 때입니다. 악마의 포옹을 가시길 바래요. 회복 효과는 없지만 높은 체력과 주물력 그리고 효과로 도트딜과 방마저를 둘 다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균열 아칼리의 2코어였던 만큼 밟은 아칼리도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죠. 밟은 사용 효과에 도트딜이 발동되기도 하고요. 하이템은 템창이 부족하지 않는 한 방출의 마법봉, 증폭의 보석, 거인의 허리띠 순으로 구입해주지만 템창이 부족하다면 방출의 마법봉 이후 거인의 허리띠로 올릴 수 있는 루비 수정을 먼저 사는 것이 좋습니다. 3코어로는 존야를 구매합니다. 슬슬 아칼리에 대해 대비책을 갖는 적들에게 2.5초간의 경직 효과는 위협적인 스킬들을 막아줄 뿐만이 아니라 중무를 갔을 경우 출혈딜까지 받지 않게 해주기에 아칼리의 생존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죠. 하이템으로는 당연히 초시계를 먼저 뽑고 악마의 고서, 추적자의 팔목보호대 순서로 사되 중무를 갔다면 팔목보호대를 먼저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아칼리가 올리는 3코어예요. 밟은, 중무 혹은 악포, 존야,
그리고 마간신까지 알아봤으니 이후 상황에 따라 갈 아이템을 알아보도록 하죠. 모렐로 노미콘, 이 아이템을 가지 않는 판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모렐의 하이템인 망가개구를 가지 않는 판이 없죠. 상대팀에 흡혈이 있다면 라인전에서부터 가장 많이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상위템 또한 싼 가격 대비 높은 주물력과 체력을 가진 가성비 아이템이기에 4코어로 급히 올려야 할 게 없으면 가장 많이 올리는 아이템이죠. 악마의 포옹, 2코어에 죽음의 무드를 올렸는데 방마저와 체력 그리고 딜이 필요할 때 올립니다. 가격은 3,000원으로 좀 비싸긴 하지만 이것도 별달리 살 게 없으면 무난하게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공허의 지팡이, 상대팀 딜러의 마법 저항력이 높을 때 올립니다. 최근에는 원딜들이 마법사의 최후를 자주 가기 때문에 공허의 지팡이에 올리는 비중이 많아졌어요. 라바돈의 죽은 모자, 템칸이 하나 남을 때 마땅히 갈 아이템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올리는 아이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밟은 빌드가 후반에는 딜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밟은 아칼리가 AD 템트리로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1코어의 밟은, 가끔씩 2코어로 올리는 중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AP 아이템을 올리기에 밟은 아칼리 딜이 크게 떨어지는 일은 없죠. 자, 이제 템트리를 알아보고 오해도 없앴으니 다음으로는 룬을 알아보도록 하죠. 밟은 아칼리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정밀 지배룬을 드는데요. 이는 밟은에 피흡이 붙어있지 않아 부족한 유지력을 보완해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타 아칼리 룬과 다른 점이라면 침착이 아닌 승전보를 든다는 것이죠. 킬관여시 얻는 이른 체력별의 회복은 직접 몸으로 진입하는 아칼리에게 있어서 큰 이득이 되는 룬이에요. 잠깐, 그러면은 기록 수급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아칼리는 기록이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우선 아칼리는 11.6패치 때 리워크를 받았습니다. 패시브 평타의 기록 회복이 사라지는 대신 기존 120에서 100이었던 Q 기록 소모량이 130에서 70으로 초반에는 늘고 후반에는 크게 줄어들었죠. 덕분에 아칼리는 중반 이후부터 소규모 교전이나 한타에서도 기록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활약하기 좋은 챔피언이 되었어요. 침착 의존도는 옛날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아졌죠. 이런 맥락에서 아칼리는 침착 대신 승전보를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승전보만 쓰고 있는데 기록 부족을 느끼는 일도 없고요. 한타뿐만이 아니라 라인전에서도 저마나 도트딜을 들고 온 상대, 그리고 다이브를 시도할 때도 승전보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하지만 침착이 없으면 저렙대 단점이 부각되지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리워크로 인해 극도로 높아진 초반 기록 소모량 때문에 침착의 기록 회복은 옛날만큼의 활용도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승전보나 침착이나 어차피 저렙 구간은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물론 현재 W 관련해서 기록이 덜 채워지는 버그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저렙 소규모 교전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라인전에서나 한타에서나 침착보다 승전보를 얻는 이득이 많습니다. 승전보는 굳이 발분이 아니라 균열 아칼리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룬이니 더 자세한 것은 우측 상단의 승전보 총정리 영상을 참고 바라요.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줄에는 승전보를 들어줍니다. 두 번째 줄에는 진입할 때 CC의 위협을 크게 줄여주는 강인함을 들지만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CC기가 없을 때는 민첩함도 가능해요. 마지막 줄은 대부분 최후의 저항을 들지만 취향에 따라 최후의 일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배로는 피해를 주면 회복되는 피해 막과 스택을 쌓으면 모든 피해 흡혈을 주는 굶주린 사냥꾼을 들어 아칼리의 부족한 유지력을 채워줍니다. 하지만 상대가 갱플랭크, 제이스, 뽀삐 등 라인전을 버티기 힘든 상황일 때는 브루노로 결의룬을 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견제하는지 아니면 직접 진입해서 빠르게 콤보를 넣고 빠지는지에 따라 재생의 바람 혹은 뼈방패를 들어주시고 상대방에게 CC가 많으면 불그레이지 아니면 과잉성장을 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라인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각오만 되어 있다면 이 대신 철거를 들어도 괜찮아요. 능력치 파편은 적응형 능력치 2개를 고정으로 들어주고 상황에 따라 나머지 하나는 방어력 혹은 마법 저항력으로 골라 들어주는데요. 하지만 상대 라이너가 AP인지 AD인지 헷갈릴 때는 방어력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칼리의 기본 방어력은 최하위권이지만 마법 저항력은 최상위권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밟은 아칼리의 기본적인 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밟은 빌드를 인게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1, 2렙 때는 무난하게 넘기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견제가 빡센 상대가 아칼리 앞에서 압박하면 W를 찍어서라도 경험치는 먹어야 돼요. 이때 체력 손해를 보면 곧바로 포션을 먹어서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 포션이 많기도 하고 체력이 많으면 이후 밀리는 라인에 대해 다이브 대처도 쉬워지기 때문이죠. 3, 4렙 구간은 가장 킬 교환이 활발할 때입니다. 아칼리를 압박하던 상대방을 어렵지 않게 역킬각을 볼 수 있는 순간이죠. 상대방이 들어오는 동시에 이를 적중시키는 것이 딜교 타이밍입니다. 이때 롱소드로 인해 정복자 능력치가 AD로 오르기 때문에 카마 몇 번만 사용해줘도 거의 풀피였던 적을 순식간에 킬을 낼 수 있죠.
설령 이때 킬을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딜교 손해를 보더라도 포션으로 체력을 채워서 금방 라인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죠. 이러한 유지력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체력을 조금씩 깎아나가다가 단숨에 킬각을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대는 아칼리가 라인전이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딜이 들어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을 역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맞딜 자체는 아칼리가 강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6렙이 되어 진입기가 생긴 이후에는 아칼리가 능동적으로 킬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콤보 중간중간에 일반 평타를 섞는 게 포인트죠. 귀한 이후 강철가시 채찍까지 나왔을 때야말로 초반 아칼리가 제일 강한 타이밍입니다. 웬만한 챔피언은 궁 이탈을 쓰지 않았는데도 그 이전에 잡아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처럼 라인전에서는 강한 타이밍일 때 교전을 유도하고 최대한의 이득을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발분을 뽑고 난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죠. 웬만해서 발분은 중간에 아이템을 섞기 때문에 코어템의 완성 시간이 13분에서 14분으로 꽤 늦는 편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발분이 나왔을 쯤이면은 라인전은 거의 끝난 상태예요. 이때 라인 클리어 능력을 크게 높여주는 발분은 상당히 의미가 크죠. Q와 발분으로 빠르게 미니언을 지우고 미는 라인을 형성한 뒤 다른 라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니까요. 쿨타임이 짧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 용도로 쓰고 다른 라인에 개입했을 때 다시 사용하는 것도 크나큰 장점입니다. 진입력이 좋은 아칼리에게 있어서 발분은 큰 시너지를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는 R 발분 W 콤보가 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에 선진입함과 동시에 광역 둔화를 걸고 장막으로 어그로를 빼서 적진을 흩뜨러 놓는 것이죠. 이런 과감한 진입은 승전보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타나 소규모 교전에서 크게 기여를 하면서도 평소와 다름없는 딜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발분 아칼리만의 큰 장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대1 교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죠.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발분을 섞을 수 있으니 아칼리가 할 수 있는 플레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오늘은 발걸음 분석의 아칼리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칼리가 발분을 간다고 하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승전보다 마찬가지이죠. 이는 익숙하지 않기에 또 생소하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11.16 패치 기준으로 아칼리의 발분 승률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승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발분의 제대로 된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번 패치 때는 롱소드와 발분 둘 다 승률이 준수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오해와 편견, 장점과 단점, 발분과 선포, 승전보와 침착 등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이 영상에서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플레이 스타일이 크게 달라져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템은 물론이고 당연시되던 룬까지 새롭게 바꾸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익숙해지게 되면 심해 박힌 아칼리를 다시금 꺼내 올릴 수 있는 템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최준명이었습니다.